근저당 같은 거 걸려놓고 여기 집 담보 잡아놓고 해서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아, 요즘야.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1층에는 CU 편의점이 있고 2층에는 주택이 구성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더욱 매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해당 물건은 편의점이 있는 건물을 전체 매입하는데 약 3억 정도로 감정가가 되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물건지 주변 빌라 및 노후 아파트를 매입하는 가격에도 못 미치죠. 거기다가 현 경매 물건은 상가의 비율이 높아 경락잔금 대출 또한 최소 70%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우량한 물건입니다. 즉 빌라 한 채 값으로 편의점이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우량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해당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 사항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는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이죠. 토지 면적은 약 30평이며 건물 면적은 46평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 구분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3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신권 경매 물건이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해당 토지가 깔고 앉아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00%까지만 적용되지만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500%까지 적용되어 더욱 많은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희소성이 있는 토지이기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 외 건물 현황은 총 2층짜리 건축물이 있으며 1층에는 CU 편의점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창고 및 발코니 포함 약 14평 제시외 건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외 건물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에 소유권 행사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경매 물건에 권리상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즉 빌라나 아파트가 아닌 토지 및 건물을 전부 매입할 때는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 전체를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5년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에 부합하여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한 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전입일 기준으로 발생되기에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자를 대조해 보시면 되죠.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근저당이며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9년도이기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즉 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요청할 수 없으며 권리상 문제가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해당 물건의 입지 및 주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 도하역, 주안역, 시민공원역, 도하 IC가 근접되어 있어 직주 근접에 있어 편의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풍부한 수요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 초등학교 및 주택 밀집 지역이라 인프라 구축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매력 있는 부분은 토지의 용도 지역이죠. 현 경매 물건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향후 개발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상가주택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거의 없는 편이며 그 중에 나와 있는 매물로는 토지 면적 14평에 매매가 6억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해 보면 평당 4천만 원 정도 측정되어 나와 있죠. 해당 매물은 호가로 판단되며 여기서 50% 정도는 거품을 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거래된 내역도 한번 보시죠. 2020년대에 거래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우리와 비슷한 28평이며 평당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현 시점과 약 2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으니 적정 토지 가격은 평당 약 1,50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토지 30평에 감정가 3억 1천만 원에 진행 중이니 평당가로 환산해 보면 약 1,000만 원가량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 대비 평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저렴한 편으로 보여지며 안전마진 또한 1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하며 1층에는 편의점이 있는 근린주택의 경매물건에 대한 스펙사항을 전체적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 보면 물건지 반경 500m 안에 도화역이 소재해 있으며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 외에 주변 토지 시세 대비 최소 평당 300만 원 정도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추후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죠. 주변에 준신축급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약 3억 원대로 현재 경매 물건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 상승과 건물의 임대 수익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죠.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건물의 컨디션과 주변의 입지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1층에는 편의점이 있는 꼬마 빌딩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 경매 물건이고요. 1층에는 편의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주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976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지금으로부터 46년 된 극강의 노후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노후도는 심각해 보이지 않으며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사거리 코너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 코너를 잡고 있는 해당 건축물이고 주변의 주거 밀집 지역이라 거주에 있어 환경은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해당 경매 물건지 바로 옆에 이렇게 빌라들이 전부 다 건축되어 있습니다. 신축되어 있죠. 자, 빌라들의 크기와 우리 건물의 크기를 봐주세요. 자, 건물은 높게 잘 올라져 있죠. 이 해당 용지가 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즉 우리의 토지 위에 있는 이 건축물도 상당히 높게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그런 알짜배기 땅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옆 빌라가 현재 일반 매물로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빌라 전용 면적 22평에 약 2억 5천만 원의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토지 30평을 온전히 소유하며 그 외에 지상층 건물까지 전부 매입하는데 3억입니다. 자, 그럼 선택해 보시죠. 2억 5천만 원 주고 저 빌라 개별 호실을 매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3억 원을 주고 토지와 건물을 전부 매입하실 건가요? 당연히 토지의 지가 상승분과 건물의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세상의 전부가 빌라나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알았다면 이런 기초적인 상식과 베이스를 누군가에게 전달받고 공부할 수 있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나의 종잣돈을 양질의 부동산에 투여해서 내 돈도 일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심지어 부모님들한테까지도 자본소득을 세팅하고 투자를 통해 내 돈도 일하게 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한 발짝씩 내디들면서 내 돈도 일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해당 물건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해당 건물의 외벽 마감은 비닐 사이딩 마감입니다. 비닐 사이딩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우선 자재가 가벼워요. 그리고 시공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면서 빠르게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농막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건축할 때 비닐 사이딩 건축 행위를 통상 많이들 진행하시죠. 단점은 열에 약해서 변형이 좀 자주 일어나고 단열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창고나 조리실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에는 비닐 사이딩 건축 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해당 이제 1층은 편의점인데 뒤로 돌아가면은 제시외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가시죠. 아담하게 잘 지었죠? 잘 지었습니다. 코너 잡고 있고 준주거 지역에 이런 건축물이랑 토지를 어떻게 한 번에 살 수 있겠어요? 빌라 한 채 값에 혁신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죠. 이게 나중에 탈바꿈 됐을 때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보이시는 이 창고 부분이 제시외 건물로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매각에는 전부 포함됐습니다. 조립식 판넬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경매 낙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지붕도 이것도 제시회 건물인데 샌드위치 판넬로 어차피 걷어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1층은 17평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14평 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 있는 편의점 이 근생시설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거는 5개에 10,000원이네. 개당사도 2,000원인데 그럼 개당 사는 거랑 똑같잖아. 통기한테는 좀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시장님 뭐 드실 거예요? 유자 드세요. 유자. 이번 날은 또 감기가 조심해야 되니까 시장님 카드 주셔야죠. 사장님 여기가 전체 이게 경매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건물 소유자분 되세요? 네. 이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하되는 경우인가요? 채권 금액이 높지는 않아서 만약에 나중에 편의점은 계속 하실 건가요? 그렇죠. 편의점은 계속 하는 거고 경매는 취하는 되긴 좀 어려운 건가요?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해야죠. 위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여기가 준주거 용지라 조금 토지는 괜찮은데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적죠? 거주하시는 데는 불편한 사항은 없으시고 그럼 저희랑 낙찰 받으면 이게 연장 여부는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좀 봐야죠. 오래 하셨어요 편의점은?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여기서 편의점 한지? 진짜 오래되셨구나. 근저당 같은 거 걸려놓고 여기 집 담보 잡아놓고 해서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20년 나가지고 골 잡고 죽었어야지. 이거 억지로 여기 있는 거 장사가 되나 뭐가 되나 뭐 이런 주택 있을 때만도 못해요. 기존에 옛날에 있을 때 여기 빌라 생겨지고 나서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대형마트 같은 데는 엄청 싸가 배달시켜 다니까 지금 우리도 애들 월급 주고 나면 난 개털이야. 직원 월급 주고 하면 아이고. 머리 쓰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가 많이 와서 잠깐 이동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까 채무자분이 편의점 점주였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채무자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가정 일로 인해서 해당 경매 물건이 넘어갔고 취하시킬 마음은 전혀 없으니 나중에 누군가 낙찰받아 오면 잘 협의해서 사업도 영리화하고 싶고 아니면 넘길 의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내부의 방문해서 실제 점유자분이 누구며 그 점유자분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입지성도 굉장히 괜찮았고 충분히 물건족도 호감적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꼭 참고하면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1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2층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내가 직접 인수인계 받아서 편의점과 다이렉트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층에는 전세 구성을 통해 낙찰가 이상의 풀피를 만들어낸다면 그냥 나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준주거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2층 전세를 맞춰서 투자금은 전문액 회수되고 1층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임대 수입까지 굉장히 매력 있어 보여지긴 하네요. 차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시 절로 이동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도화동에 위치한 2층짜리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 보면 사거리 코너를 잡고 있는 위치에 현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으면서 주변 시세 대비 평당 약 300만 원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즉 1억 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약 46년 된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기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수리 비용을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합니다. 2층은 현재 용도가 주택인데 이 또한 근생시설로 변경해서 나만의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사에다가 문의하시면 돼요.
비용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의뢰하시면 충분히 용도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올근생으로 변경한다는 가정 하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최소 300%만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토지가 30평입니다. 약 90평의 용적률을 사용하면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우 부분, 즉 한 10평 정도 공용 부분을 제외한다면 80평의 전용 면적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죠. 경매물건지 주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평당 3만 원은 최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에 24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매물건으로 보여지죠.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주면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 경매물건 최저가 3억 중에 약 3억 3천 정도로 매입한다면 수익률은 약 9%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의 수익률 9%대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이며 향후 매도 시에도 기대 차익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근생 비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이 와일드하게 실행돼요. 즉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서 경락잔금 대출은 실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작은 종잣돈으로도 나만의 올근생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 올근생 건물, 꼬마 빌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결과물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됩니다. 경매 투자에 있어서 성공은 단기간 안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힘들지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든든한 지원군이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